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비서관 출신입니다. 법률비서관 출신으로 부산 해운대구의 초선 의원입니다. 엘리트 검사 출신으로 법사위에서 같은 부산 출신의 검사 출신이죠. 곽규택 의원과 콤비를 이뤄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맞서는데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파이팅이 뛰어나고 또 주진우 의원은 논리력이 출중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주진우 의원이 23일 이재명을 향해서 묵직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주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버를 통해서 이재명을 저격했는데 내용이 좀 신선합니다. 바로 이재명의 1심 재판을 생중계하자는 것입니다. 재판을 생중계한다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전 국민에게 내가 범죄 용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말하자면 엄청나게 쪽팔리는 일이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쪽팔린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이야기고, 하기야 일반인의 범죄를 생중계하는 이런 거의 없겠죠.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정치인 입장에서, 그것도 대권을 꿈꾸는 입장에서 재판이 생중계된다, 이런 부분은 치명적일 수 있죠. 일반인이라면 그냥 쪽팔리는 거지만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온갖 혐의에 얽혀서 재판만 해도 지금 4건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이재명이라면 재판을 생중계하자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굉장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물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생중계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주진우 의원이 이 부분을 노리고 11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생중계를 주장했습니다.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지금 날짜가 확정되면 생중계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했으니 오히려 생중계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 이재명 당신이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재판을 생중계했던 적이 3차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번의 생중계,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 때 이렇게 3번 생중계를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으니 재판을 생중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었죠. 당사자들은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온 국민의 관심사라는 명분으로 생중계를 밀어붙였고 전직 대통령들이 수십 년형을 선고받는 그런 장면이 생중계됐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역시 전직 대통령보다 국가 의전 서열도 더 높고 더군다나 여의도 대통령으로까지 불리고 있으니 이재명의 재판에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 생중계를 충분히 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죠. 그래서 이재명이 며칠 전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선거법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자 온 국민들이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생중계를 하자는 주진우 의원의 주장,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2018년 7월 당시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적 관심사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개정했던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생중계는 최소화돼야 하겠지만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형평성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왜 전직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생중계했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생중계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생중계에 본인은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이다, 그뿐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생중계를 강행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이 무슨 공공의 이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당시 김명수 사법부는 공공의 이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다수의 언론사가 신청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생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오히려 선고 결과가 생중계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생중계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재판부의 논리와 법리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재판부도
더욱 치밀하게 재판을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본인은 지금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조작 논리가 모두 생중계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무죄라고 확신하면 얼마든지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주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정교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 줄줄이 지금 선고가 남아있는데 언론사의 생중계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도 균형 잡힌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사실 김명수 사법부는 없는 규정까지 개정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랬던 만큼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이재명은 물론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재인의 재판도 모두 생중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중요한 선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충분히 생중계를 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생중계하는 데 대해서 환영 논평을 내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부한다면 또 재판에서도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선고일을 결심 공판 이후 두 달 가까이 미뤘죠. 2달 가까이 지난 날짜를 잡은 것과 관련해서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안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가 선고기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한 2개월 정도로 늘어났다고, 이재명이 혹시 지난번 권순일 때처럼 장난을 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아무 문제 없다, 이재명 측이 재판 시간 끌기로 50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성남시 공무원을 무려 20명 이상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아마 백현동 담당 똥물만 튀어도 다 부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증인들의 전술한 쟁점에 대한 합의와 기록 정리, 그리고 판결문 작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일일이 신빙성을 판단해야 되고, 특히 이재명 재판의 경우 조금만 트집 잡혀도 민주당이 난리를 칠 것입니다. 난리를 칠 것이고 또 아마 판사 탄핵도 불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되는 만큼 정밀한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한 시간 확보 차원으로 봐도 괜찮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혁신당 조국 대표의 입시 비리 재판 2022년 12월 2일 날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는 2023년 2월 3일 날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이재명 1심 재판보다 더 걸렸죠. 지금은 56일인데 그때는 2개월이 걸렸습니다. 조국 재판 역시 재판 쟁점이 많았고 한 건 한 건 판단하기 위해서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결심 공판 2개월 후에 선고가 됐지만 조국은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형량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니 불안해하거나 예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선거법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여유있게 잡은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인 신문 내용도 많고 또 쟁점도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위정교사 재판부입니다. 위정교사 재판은 서울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정교사는 그렇게 재판 기일을 길게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인도 서너 명에 불구하고 판결문 작성에 그렇게 고민할 내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범이 범행을 자백했죠. 그리고 이재명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화 테이프가 다 모두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그렇게 심하게 고민할 쟁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잡아도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9월 30일 결심 공판 이후 10월 30일 또는 11월 첫째 주에,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선고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달 정도 기일을 잡는다면. 근데 선고 기일을 그렇게 잡으면 이재명의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할 사람이 바로 김동연이 되는 것이죠. 김동연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김동연은 지금까지 계속 이재명에게
피고인에게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뭐 재판은 수시로 연기해줬죠. 또 뭐 불출석을 허가해줬고 조퇴도 허가해주고, 그리고 또 대장동 재판에서는 이재명이 피고인을 한번 안아보자 이러니까 또 그런 부분도 모두 허락해줬습니다. 그래서 김동연은 이재명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런 재판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볼 때 김동연이 이재명의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30일 결심 공판 이후 김동연 부장판사가 선고기일을 언제 잡을지가 지금 법조계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선거법 재판 1심 선고 후 2심, 3심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재명이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항소심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다음 대선 때까지 최종심이 확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진작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아마 이재명 뜻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주진우 의원은 1심을 길게 끌면 2심을 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또 새로운 증인, 이런 것들을 신문하지 1심에서 불러왔던 증인을 다시 부를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미 1심 때 50명의 증인을 불러서 항소심에서 더 이상 부를 증인 찾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이 사람 저 사람 무조건 증인을 끼워 넣을 경우 재판부에서 불필요한 증인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최대한 줄일 것이고, 그래도 여러 명의 증인을 신청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될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재판을 하더라도 빨리 진행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도 아마 동의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선거법의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씩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이재명은 그런데 항소심에도 엄청나게 시간을 끌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재판부가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 의원은 3개월씩의 강제 규정이 설령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거법 재판에 대한 대법원 결론은 내년 추석 이전에는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 추석도 깁니다. 3개월 규정, 강제 규정 지켜야죠. 강제 규정 지켜서 최소한 내년 여름 이전에는 끝이 나도록 국민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